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웅장한 대저택 창문에서 여러분, 혹시 이런 영상들 보신 적 있으세요? 흥미로운 각종 시니어 사연의 AI 사진, AI 목소리로 만든 영상인데도 조회수가 50만, 100만이 넘는 영상들 말이죠. 놀랍게도 이런 영상은 광고 단가가 높고 영상 길이도 길기 때문에 조회수만 나오면 수익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만들기도 쉬운 편이죠. 하지만 여러분, 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시니어 유튜브는 지금 과포화 상태이다, 레드오션이다, 이런 말들이요. 하지만 과연 진실일까요?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유토는 수익 창출한 10개의 채널 모두 개설한 지 2주 안으로 수익 창출시켰고, 심지어 최근 한 달 동안에만 동시에 시니어 카테고리 4개의 채널을 수익 창출시켰습니다. 한 달 최고 수입은 약 2천만 원이며 최근 수익 창출한 4개의 채널은 수익 창출 약 2주 만에 26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이전보다 시니어 사연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 달 동안, 정확히 말하면 9월 20일경부터 10월 중순까지 4개의 채널을 도전해 4개의 채널 모두를 수익 창출시켰습니다. 이 카테고리가 아직 레드오션이라면 저는 어떻게 백발백중 모든 채널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레드오션이지 사실상 70% 이상은 허수입니다. 허수라 함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참을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영상을 한두 개 올려보시고 조회수가 나오지 않으니 그대로 시니어 카테고리는 레드오션이라더라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을 어설프게 만드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오는 사연 채널들의 특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래 채널들은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최소 몇 천에서 몇만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채널들입니다. 예상 수입은 월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도 나오는 채널들이죠.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네, 그 비밀은 썸네일 글자의 세로 길이에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가로의 길이보다 세로 길이가 긴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포토샵이라는 유료 프로그램의 기능입니다. 이 채널들처럼 글자의 세로 길이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어설프게 만드시는 분들의 썸네일들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바로 보이시지 않나요? 바로 글자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대1이라는 것입니다. 정사각형 형태이죠. 떡상한 채널들의 비법은 썸네일에서부터 이렇게 다릅니다. 잘하는 채널들의 썸네일과 어설픈 채널들의 썸네일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썸네일, 이미지를 뽑는 숙련도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제일 차이가 나는 건 역시 글자의 세로 길이입니다. 이렇게 글자의 세로 길이를 늘리지 못하고 글자의 자간 행간을 널널하게 놔두게 되면 썸네일의 노출 클릭률 자체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정보는 아무도 무료 강의에서 말하지 않는 정보이죠.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저는 썸네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제 비법대로 썸네일을 만들면 노출 클릭률이 기본 15%에서 25% 이상도 나오게 됩니다. 즉 4분의 1 이상은 제가 만든 썸네일을 보고 무조건 흥미를 느낀다는 거죠. 노출 클릭률이 높으면 영상이 소위 말하는 떡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시니어 사연 채널에서 노출 클릭률을 높이는 제일 쉬운 방법은 글자의 세로 길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썸네일 글자의 길이를 늘리려면 아까 말했듯 어도비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월 38,000원이나 하는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걸 결제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포토샵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알아내고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미리 캔버스라는 무료 프로그램으로도 어설프지 않은 썸네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캔버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고요. 여기서 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일반 디자인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런 창이 하나 뜰 텐데 여기서 밑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면 여기 유튜브의 썸네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썸네일 사이즈의 백지가 하나 나와요. 여기에 미리 저희가 준비해둔 썸네일 사진을 이렇게 끌어서 여기에다 놔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갈 텐데 저는 마우스로 전후좌우 이렇게 그냥 쉽게 끌어서 이거를 하얀 여백이 안 나오게 이런 식으로 좀 채워줄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채워졌죠? 그 다음에 저희가 썸네일 만들 때 해야 될 건
여기 밑부분에 두 줄로 글씨를 쓰는 거잖아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텍스트라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고요. 제목 텍스트 추가를 눌러주세요. 저희가 미리 지어놓은 제목을 저는 복사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뜨는 거를 화면의 하단 부분에 이렇게 크기를 잘 조절해서 4줄로 돼 있는 것도 이렇게 박스 조절해서 2줄로 만들어 주시고 잘 배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글씨체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기본 글씨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옆쪽에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어떤 그 툴들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고 저는 210 옴니고딕이라는 글씨체를 자주 쓰는데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서 50번 옴니고딕 050 이게 제일 굵은 옴니고딕 글씨체예요. 글씨의 굵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렇게 눌러줬고요. 이렇게 다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글씨의 색깔을 저희가 바꿔야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초록색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여기 글자 색깔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초록색 설정되어 있는 초록색을 눌러주셔도 되지만 사실 보면 여러분 이 색깔이 지금 굉장히 어때 보이시나요? 약간 좀 죽은 초록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채도가 좀 낮은 거를 쓰시는 것보다는 좀 쨍한 형광색 계열을 쓰시는 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이렇게 다시 잡아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무지개색으로 나와 있죠? 이거를 눌러주시고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주셔서 제일 밝은 초록색 계통으로 가주시면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어떤 이렇게 조도가 높은 형광 초록색이 나오게 돼요.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노출 클릭률이 많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색은 항상 죽은 색 쓰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쨍한 색상을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나머지도 바꿔볼게요. 여기는 흰색으로 놔둘 거고 여기는 제가 형광 분홍색으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 무지개 색상 여기 들어가서 여기 분홍색 계열을 이렇게 띠를 이렇게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밝은 분홍색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제일 밝은 부분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형광 분홍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서 잘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 마지막 이 부분도 형광 노랑으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여기 또 무지개 색상 들어가서 제일 밝아 보이는 노란색 부분 찍고 또 여기서 테두리 제일 끝부분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형광노랑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사실 글씨가 테두리가 없으니까 잘 안 보이죠? 여기서 테두리까지 지정을 해줄 텐데요. 글씨 박스를 눌러서 선택해 주시고 옆에 외곽선을 보시면은 여기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눌러서 켜주시고요. 여기 검정색 테두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저는 한 두께 30 정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두께 30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끝내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어설프지 않은 썸네일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설프지 않은 썸네일을 만들려면 여기 보시면은 글자의 간격, 이 띄어쓰기 한 칸의 간격이 지금 너무 커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간의 간격도 지금 굉장히 넓거든요. 이런 디테일한 거를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쪽 보시면 이렇게 세 번째 이 글자 조정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자간을 저는 조금 줄여줄게요. 자간을 이렇게 살짝 옆으로 한 -10 정도로 하면 글씨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게 되죠. 행간도 살짝 이렇게 지금 너무 넓으니까 살짝 줄여줄게요. 한 이 정도로 하면은 이렇게 글씨가 따닥따닥 좀 붙으면서 좀 압축되게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마우스로 다시 조절을 해주시면 비율 그대로 글자가 커지게 돼요. 사실 이렇게까지만 해도 그냥 미리 캔버스로 자간, 행간 조절 안 한 것보다 훨씬 어설프지 않고 괜찮은 썸네일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텍스트 위에 요소에 들어가서 도형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 도형에 있는 이 사각형을 한번 눌러주세요. 사각형이 이렇게 회색 사각형이 나오게 되면 색상을 검정색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아래로 내려와서 이 사각형을
첫 번째 줄 글씨가 한 반절 정도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이 사각형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고 여기 속성 불투명도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고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 이 불투명도를 저는 한 55%까지 내려줄게요. 이게 지금 약간 이렇게 불투명한 도형이 생기면서 이 글자를 더 잘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순서 뒤로 보내기 해서 한 칸 뒤로 보내면 이 사각 테두리가 이 글씨와 사진 사이에 들어가면서 글씨를 조금 더 눈에 잘 띌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정도로만 하셔도 굉장히 포토샵에 꿀리지 않는 썸네일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꼭 시도해보세요. 이렇게 썸네일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과 비교해도 크게 어설프지 않은 괜찮은 썸네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면 내 영상이 어설픈 저품질 썸네일들과 똑같이 취급받는 게 아닌 지금 잘 되는 채널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시작하게 되겠죠? 바로 스타트 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비법을 모르기 때문에 시니어 유튜브가 레드오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시면 이런 의문이 드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글자의 세로 길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미리 캔버스에는 글자의 세로 길이를 조절하는 기능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글자의 세로 길이를 늘릴 수 있고 또 어두운 썸네일을 밝게 만들 수 있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무료 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웹사이트 툴인데요. 로그인 없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법도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무료 툴이고 저는 모든 썸네일을 이 툴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노출 클릭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 툴 이름과 어떻게 접속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전자책 가이드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또 아까 만든 어설프지 않은 미리 캔버스 템플릿도 무료로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만든 이 틀에서 글씨만 바꾸시면 쓰실 수 있습니다. 썸네일 전자책과 미리 캔버스 템플릿 이 두 가지 선물 받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썸네일 다음으로 중요한 대본 파트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꼭 구독 눌러두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